안녕하세요. 장성철입니다. 오늘 대선 후보들이 첫 번째 선거 운동을 시작을 했어요. 이재명 후보는 광화문 광장에서 출범식을 하고 화성, 동탄, 분당, 반도체 벨트를 쭉 유세를 다니면서 본인이 앞으로 대한민국을 반도체와 AI의 나라, 그리고 R&D 투자를 상당히 늘리겠다, 이런 식의 공약을 내세웠고요. 김문수 후보 같은 경우에는 오늘 첫 번째는 송파에 있는 가락시장을 방문을 했고요. 저녁 때는 대구의 서문시장을 방문을 함으로써 유세를 시작을 했는데, 지지층을 좀 결집시키는 그런 선거운동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준석 후보 같은 경우에는 여수 산업단지에서 시작을 했고요. 지금은 끝났나 모르겠는데 광화문에서 오늘 첫 번째 유세를 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모였다고 하더라고요. 저희가 이제 대선 후보와 관련해서 일정을 쭉 잡아보면은 첫 번째 어디서 할까 상당히 고민을 많이 해요. 그래서 광화문에서 할까, 아니면은 뭐 호남에서 할까, 아니면 부산에서 할까, 아니면 뭐 서울 어디 젊은이의 거리에서 할까, 이렇게 상징적인 장면들을 연구하고 정하게 되는데 실무자들 되게 골치 아프죠. 아이디어를 막 냅니다. 그래서 이제 이재명 후보 같은 경우에는 광화문 광장에서 함으로써 윤석열 정권의 불법적인 비상계엄과 탄핵의 민심을 다 내가 받아들이겠다, 그래서 그 힘을 갖고 정권 교체를 하겠다, 그런 상징적인 모습을 띄운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본인이 계속적으로 반도체나 AI에 관심이 많다고 그러더라고요. 저한테 이재명 쪽 후보를 돕는 분들 중에 몇 분이 반도체와 AI와 관련된 보수파의 전문가들을 좀 소개시켜달라, 그 사람들을 영입하고 아니면은 그런 기업에 방문하고 싶다, 이런 식의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 이재명 후보가 대통령이 된다면 AI와 반도체와 관련해서는 대규모의 투자가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김문수 후보 같은 경우에는 오늘 아침에 선거운동을 시작을 했는데 선거 준비가 안 됐던 것 같아요. 결국에는 빨간 옷만 입고 가고 김문수 기호 2번 이것도 오늘 못 입었었어요. 근데 아까 서문시장 갔을 때는 입고 있었던데 중간에 급하게 좀 만들었던 모양입니다. 거리를 많이 다녀보면은 이재명 후보의 플랜카드는 좀 많이 붙어 있는데 김문수 후보의 플랜카드는 좀 잘 보이지 않았었고, 거리에 유세차도 이재명 후보 것만 보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선거 준비의 실무적인 부분이 조금은 좀 부족하지 않았느냐, 좀 그런 생각이 듭니다. 하긴 김문수 후보 같은 경우에는 후보가 됐다라고 보는 게 어젯밤이었죠, 결국에는. 그래서 선거 준비가 미진할 수밖에 없고, 당에서는 한덕수 후보의 뭐 플랜카드라든지 아니면 홍보물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다 만들어 놓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들을 좀 없애느라, 새롭게 만드느라 상당히 좀 실무적으로 고통스러운 나날들을 보낼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지지층도 상당히 좀 분열되어 있는 것 같아요. 한덕수 후보를 지지했던 사람들, 한동훈 후보 지지했던 분들, 뭐 또 뭐 홍준표, 안철수 이런 분들을 지지했던 분들 다 지금 하나로 모을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 일단은 뭐 지금 선대위에서 활동하는 분들이 닥치고 이제 하나로 뭉쳐가지고 우리 모두 선거하자, 이런 식의 캠페인을 하고 있는데 잘 될지 모르겠어요. 이준석 후보 같은 경우에는 본인이 뭐 된다고 얘기를 하지만은, 제가 오늘 방송에 나가서 여러 가지 했던 얘기는 15%를 과연 넘을 수가 있을 것이냐. 15%가 넘는다면 선거 비용은 다 보전받을 수 있거든요. 거의 다 한 90% 정도 보전받을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개혁신당의 재정 상황도 더욱 좋아질 것 같고, 또 이준석 후보가 대선 이후에 보수 세력, 보수 진영의 이니셔티브, 주도권을 갖게 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광화문에서 유세하는 거는 지금 듣지를 못했는데, 여러 가지로 국가에 대한 비전, 확실한 압도적인 뭐 세대 교체 아니면 세상을 바꾸겠다, 국가를 바꾸겠다,
이러한 젊은 후보로서 여러 가지 장점을 얘기하고 있는 것 같아요. 한번 여러분들께서는 지지율이 어느 정도 나올 것이냐, 득표율 어느 정도 나올 것이냐, 그걸 한번 지켜보시는 게 좋을 것 같다라는 좀 생각이 듭니다. 각 세 후보의 선거 관련해서는 간단하게 좀 설명을 드렸는데, 이재명 후보의 선거 전략이나 행보나 메시지는 별로 흠잡을 게 없는 것 같아요. 저게 앞서 나가는 후보의 강점이기도 하죠. 막 이제 뒤져가지고 뒤쫓아가는 후보면은요, 저렇게 여유있게 그 선거운동을 못해요. 조금 더 언론 인터뷰를 많이 하고, 방송 출연도 많이 해가지고, 각을 세우고 프레임을 구성하려고 할 건데, 이미 선거 구도는 짜여져 있잖아요. 적폐청산, 헌정수호, 윤석열 정권, 불법 비상계엄, 심판, 이런 식의 구도가 잡혀 있기 때문에 이재명 후보로서는 선거운동하기가 너무 쉬울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유로운 모습들이 각 선거 행보나 메시지를 통해서 나타나고 있다라는 좀 생각이 들고, 어제 같은 경우에는 윤여준 선대위원장이 나와서 메시지를 하던데, 오늘은 정은경 전 질병관리청장이 나와서 여러 가지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본인은 헌정수호하고 적폐청산하고 정권 교체가 되면은 정치권에 발을 안 담그고 학교로 되돌아가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그분의 말씀이 중도층에는 상당히 좀 영향이 있지 않을까, 좀 그런 생각도 해 봅니다. 국민의힘으로서는 참으로 안타까운 게, 김문수 후보 외에는 선거운동 할 수 있는 사람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뭐 총괄선대위원장, 공동선대위원장, 여러 중진 의원들을 배치해 놨던데, 그분들이 뭐 압도적으로 인지도와 지지도가 높은 분들이 아니고, 상징적인 분도 외부에서 영입을 하지 못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냥 각 지역의 중진들을 선대위원장 함으로써 지역을 담당하라고 할 것 같은데, 그것이 과연 얼마나 큰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을까, 좀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제가 오늘 방송에서 얘기한 거는, 선거는 끝난 것 같다, 각종 여론조사 지표가 그것을 가리키고 있다 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선거를 예측할 때 우리가 세 가지 지표를 보면 되거든요. 후보 지지율, 정당 지지율, 정권교체 여론. 이것을 보면은 어느 정당 누가 대통령이 될지, 선거에서 이길지 우리가 판단해 볼 수가 있는데, 이 세 가지 지표 모두가 민주당과 이재명 후보에게 상당히 유리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선거 같은 경우에는 변수가 없는 선거, 2007년도 이명박, 정동영 이 두 분이 붙었을 때의 선거 양태와 구도와 결과가 비슷하게 좀 나오지 않을까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오늘 처음 이제 선거를 시작을 했기 때문에 우리가 최종 득표율을 맞추는 것이 좀 무리가 있어 보이지만, 관심 있는 포인트가 이재명 후보가 과연 과반수 이상의 득표를 얻을 수가 있을 것인지 한번 되게 주목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현재로서는 좀 가능할 것 같아요. 지난번에 이재명 후보가 2022년도에 출마했을 때는 TK에서 한 22%? 그 정도 얻었던 것 같은데, 이번에 만약 TK 지역에서 한 30% 이상의 득표를 가져가게 된다면 역대 최고의 득표율이 박근혜 전 대통령 당선됐을 때 51.5% 정도였던 것 같은데, 그거를 좀 뛰어넘는 득표율을 기록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예측도 한번 해봅니다. 선거는 뭐 알 수 없어 라고 얘기하지만, 워낙 윤석열 전 대통령이 저질러 놓은 해괴망측한 대한민국 국민과 대한민국을 위태롭게 만드는 비상계엄이라는 행위 때문에 국민의힘이 어떻게 해볼 도리가 없는 것이 아니냐, 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김문수 후보 같은 경우에는 비상계엄은 조금 뭐 잘못된 것 같아요 라고 얘기를 하지만,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에 대해서는 반대하는 입장을 계속 내세웠거든요. 그래서 오늘 김용태 비대위원장이 계엄과 관련해서, 탄핵과 관련해서 우리가 사과하고 반성해야 된다 라고 얘기했더니, 김문수 후보가 바로 아니 우리가 좀 논의를 해가지고 결정을 내리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뭉뚱거리더라고요. 그것에 대해서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메시지가 나올 가능성이 적지 않겠느냐, 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번 선거에서 국민의힘이
대선 후보를 내는 것은 저는 맞지 않다고 생각이 들어요. 아니, 뭘 가지고 국민들께 표를 달라고 하겠냐고요. 어떤 나라를 만들겠다고 하겠냐고요. 그게 예를 들면은 비상계엄에 반대를 하고 탄핵에 찬성했던 그런 사람들이 대선 후보가 됐으면은 우리는 윤석열 정권과 다른 그런 나라를 만들겠습니다 라고 하면 되는데, 김문수 후보는 윤석열 전 대통령과 호흡을 같이 했거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선거운동과 캠페인 하기가 쉬워 보이지 않는다,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오늘 하루는 이렇게 한번 정리를 해보고요. 내일은 또 어떠한 아이템이 있을지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매일매일 각 대선 후보들이 어떤 지역을 방문하고 어떠한 메시지를 내놓는지 그것을 한번 지켜보면 되는데, 너무 재미없을 것 같아요. 그냥 선거 결과가 너무 뻔해가지고 정치평론가로서 뭘 원인을 분석을 하고 예측을 한다는 것이 상당히 좀 무의미해 봅니다. 그래도 저희가 방송 출연하면서 좀 준비를 해서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별로 의미가 없는 분석을 하다 보니까 약간 좀 짜증도 많이 나네요. 어쨌든 하루하루 좀 정리를 해가지고 여러분께 그날 있었던 일을 한번 쭉 정리를 한번 해드려 볼게요. 오늘 방송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